I. 보이지 않는 한계. 최근에 새로운 것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어려운 수학 문제였을 수도 있고, 새로운 스포츠를 시작했을 수도 있고, 악기를 배우려다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했던 말은 무엇이었나요?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이고 가혹한 내면의 독백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걸 잘 못해. 또는 간단히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라는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적인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해결책을 찾는 것을 멈춥니다. 그렇게 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닫힌 문을 복도로 바꾸는 심리적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성장형 사고방식과 영어에서 가장 강력한 세 글자 단어인 아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II. 두 가지 길 고정형 vs 성장형.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가 자주 막히는 곳을 이해해야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선구적인 심리학자 캐롤 드웩 박사는 인간이 일반적으로 고정형 사고방식과 성장형 사고방식, 이렇게 두 가지 중 하나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정형 사고방식 지능, 재능,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믿는 사고방식입니다. 특정 수준의 지능이나 운동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실패는 재앙입니다. 실패는 자신이 선천적으로 재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노력은 나쁜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정말 똑똑하다면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성장형 사고방식 2는 기본적인 자질은 노력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타고난 재능, 적성, 관심사, 기질 등 모든 면에서 다를 수 있지만 누구나 노력과 경험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형 사고방식에서 실패는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일 뿐입니다.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III. 용기의 생물학. 우리의 뇌는 어린 시절이 지나면 고정된다는 것은 흔한 오해입니다.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 덕분에 우리는 뇌가 컴퓨터보다는 근육에 훨씬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편안한 영역에서 벗어나 어려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할 때마다 뇌의 뉴런은 새롭고 더 강력한 연결을 형성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전에는 매우 어려웠던 것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울창한 정글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 정글을 걸어 들어가려고 할 때는 매우 힘듭니다. 나뭇가지와 덩굴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그 길을 걸을 때는 조금 더 쉬워집니다. 100번째 걸을 때는 길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순간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순간 길이 분명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IV. 아직의 구조. 아직이라는 단어가 왜 그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까요? 바로 시간의 흐름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는 막다른 길입니다. 수직으로 뻗은 벽과 같습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없어는 산길과 같습니다. 지금은 아래에 있지만 정상은 존재하고 자신은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직은 당신에게 초심을 품을 수 있는 허락을 내립니다. 소셜미디어가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모두의 최종 편집본 완벽한 사진, 우승, 골, 성공한 사업만 봅니다. 초안은 거의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남들의 하이라이트 영상과 우리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비교하곤 합니다. 성장형 사고방식은 초안 단계를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이는 당신의 초점을 검증 똑똑해 보이는 것에서 학습 실제로 똑똑해지는 것으로 전환시켜줍니다. V. 변화 실천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구체적인 행동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기 대화를 바꾸세요. 내면의 비판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나는 수학에 소질이 없어라는 생각이 들면 즉시 아직은이라는 말을 덧붙이세요. 나는 아직 수학에 소질이 없어.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당신의 뇌화학 작용을 위협 반응에서 도전 반응으로 바꿔줍니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을 소중히 여기세요. 시험이 쉬워서 어를 받았다면 실제로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시를 받았더라도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5가지 새로운 개념을 배웠다면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발전입니다. 점수만이 아니라 도전을 통해 얻은 경험을 축하하세요. 생산적인 어려움을 추구하세요. 만약 당신이 방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잘못된 방에 있는 것입니다. 약간 무능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도전을 찾아보세요. 이건 어렵다라는 느낌은 말 그대로 당신의 두뇌가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VI 결론 당신의 미래는 동사입니다. 청소년 성공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당신은 극심한 좌절감을 느끼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과목들을 접하고 서툴게 느껴지는 기술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포기하고 이건 나에게 맞지 않아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직 그 단계는 아니야라고 말하며 미래를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패를 끝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패에 쉼표를 찍고 아직이라는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의 지능은 진열장에 있는 트로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을 위해 저항이 필요한 근육과 같습니다. 그러니 저항을 찾아보세요.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나는 할 수 없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만 아직 할 수 없어로 바꾸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생길 수 있어요. 고정형 사고방식은 능력이 타고나는 것이라 믿고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성장형 사고방식은 모든 사람이 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알려줘요. 뇌는 신경가소성 덕분에 새로운 도전에서 강한 연결망을 형성하며 반복을 통해 어려움이 점점 쉬워진다는 걸 강조해요. 아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간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실패를 끝이 아닌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일상에서 아직을 사용하고 실패를 피하지 말고 도전을 통해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미래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아가느냐에 달려 있고 실패를 겪는 것도 결국 성장의 일부분이라고 말해요.